현재 재미라는 스트리머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죠. 저도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이었는데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굉장히 떨립니다.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늦었지만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미 잼미님께는 진심으로 사과의 메일을 보낸 적이 있었고 이후 답장이 없으셔서 제가 영상 제작을 했음에도 허락을 받지 못해 올리지 못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장이 없으셔서 올리지 못했었던 영상 내용을 위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단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건의 첫 시작은 잼미가 아니에요. 감스트 NS 남순 외질의 나락지 방송 중 성희롱 발언 논란, 2019년 6월 19일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에 잼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잼미가 19일 공식 입장 방송을 했는데 임방계를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저보다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 그분들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부모님 소속사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 그러자 다음날 20일 BJ 감스트 나락즈 생방송 도중 돈 없는 발언, 생각 없는 질문으로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 이렇게 BJ들은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잼미는 저 유명 BJ들의 팬덤에게 낙인이 찍히게 돼요. 그리고 3주 뒤 7월 9일부터 잼미에 대한 페미 자료들이 임방겔 개념글에 올라오기 시작하죠. 다들 아시겠지만 임방겔은 DC 내부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가장 규모 있는 갤러리 중 하나고 그곳 개념글에 하루 종일 잼미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9일부터 12일까지 온종일 잼미에 대한 내용으로 도배됩니다. DC의 악플 수위는 굉장히 유명한데 이 시점에서 그 내용까지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방겔의 첫 글이 작성된 7월 9일부터 잼미의 구독자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10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 2시에 어떤 이슈 유튜버들이 내용을 올렸다고 하죠. 그리고 같은 날 10일 아침 9시에 잼미 피셜이라고 중계해주는 글을 보면 잼미가 공지글로 PDF 꾸준히 수집 중이에요. 나중에 모아서 고소합니다. 그러자 비난 여론이 폭주하게 됐고 3시간 뒤 낮 12시 위키트리에서도 잼미 사건을 다루는데 이미 이 기사 내용은 현재 BJ 잼미 유튜브 채널에는 화가 난 누리꾼들의 댓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댓글은 벌써 5,600개가 달려요. 그리고 1시간 뒤 오후 1시에 인사이트에서도 잼미를 저격했다는 글이 올라오는데 그 내용도 역시 현재 실망이다 거른다는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댓글은 5,900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도 다루면서 이 시기에 묶음 기사들 포함해서 8페이지나 됐습니다. 또한 2시 25분에는 이미 실검 6위까지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같은 시간 구글 연관 검색어에서도 잼미를 치면 이미 페미와 메갈이 뜨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이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어떤 상태였을지 가늠이 되시죠. 임방겔, 스겔, 팸코, 루리앱, 인벤, 우떼, 와고, 페북 댓글, 개드립넷 등등 그때 상황은 이미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래하는 코트가 코트 논평이란 걸 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10일 오후 4시에 올라오죠. 불특정 다수의 남사 중에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사과하는 게 맞음. 대처를 했어야 맞다고 봄. 그 전에 초기 대응을 하는 자세가 미흡했기에 역풍이 불고 있고 그 역풍의 주도지가 임방겔이기에 가능함. 현 임방겔은 야계를 뛰어넘을 정도의 파급력과 현 DC 수도라고 불리울 정도의 이슈에 대한 밀집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함. 그래서 나락지 역풍 사태, 이기야, 힘조 드립까지 더해져서 더 큰 허리케인이 되어버린 것이 사실. 여기서 정확히 임방겔이 주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허리케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죠. 또한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 그에 대한 여초 반응이 마무리 수순으로 뒤따라서 뜹니다. 그래서 10일 오후 4시 반에 여초 카페 잼미 사건 반응이라고 떴어요. 내용들은 예상하다시피 한남들이 예민하다는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저희 첫 영상이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임방겔은 전날부터 개념글에 도배되어 올라오고 있었고 다음날 낮부터 네이버 실검에 구글 연관 검색어에 온갖 기사들에 수많은 댓글들이 터져 나왔을 당시에도 저의 첫 영상이 언제 올라왔냐면 밤 8시 50분입니다. 제가 커뮤니티들을 선동하고 이 사건을 이끌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냥 예나 지금이나 그저 한낱 이슈가 발생하면 그걸 뒤에서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제 채널의 위상은 어떤 사람이 10일 밤 10시 50분에 잼미 논란을 다루는 유튜브들을 나열했는데 당시 구독자가 지금같이 많지 않았던 저는 영향력이 없었는지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저 중에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채널은 저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제 영상들의 내용은 뭔가? 물론 도중도중 제가 비꼬면서 드립치는 모습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발단은 이겁니다. 자, 뭔지 다들 아시겠죠? 고추와 카인. 저것만 보면 에이 뭘 저거 갖고 재밌자고 한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했고. 하지만 우리가 저 짓을 하면서 보징어 냄새 난다 라고 하면 굉장한 논란이 있겠죠. 자, 첫 번째로 꼬삼손짓, 전형적인 그들의 뭐랄까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까요? 저것만으로 좀 추측해볼 수 있지만 뭐 혹시 모르니까 캡처를 당한 걸 수도 있다. 예시로 저는 요런 거라고 하면서 꼬삼손짓은 그냥 캡처일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기야 발언. 저쪽에서는 항상 쓰이는 말이죠. 한다 이기야 하라 이기야. 그런데 잼미가 방송에서 이기야 발언을 하고 급하게 수정하는 모습도 잡혔어요. 한국 사람이랑 대화하려면 한국말을 배워오라
이기야 이거야 라고 하면서 급하게 수정합니다. 뭔가 뜨끔한 거죠. 세 번째, 스폰을 받아서 광고를 하는데 그 사이트가 바로 상태가 이래요. 문구 보세요. 자기네들이 미래다. 그리고 저 가슴 모양 티셔츠. 네 번째,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장면에서 자기가 치킨을 먹고 싶은데 배달의 민족이 안 됐나봐. 그러니까 하는 말이 힘줘라는 발언을 하다가 아차 싶었는지 또 힘내라는 발언을 해요. 우리는 뭔가 찜찜한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전효생의 류준열까지 일배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도 당당하게 지금 잘 헤쳐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개인 방송이라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저렇게 이쁜 사람도 저런 걸 하고 있다. 아니겠죠. 공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영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했다는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워마드 이메일이랑 중복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트위치 아이디가 이미 저 집단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의문만 있을 뿐 정확한 건 누구도 모릅니다. 뭐 그 집단 운영자가 가입 당시 IP 대주를 해서 뭐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또 저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gmail.com을 붙이고 뭐 어쩌고 하면서 추가 의혹이라고 하면서 뭐 커뮤니티를 돌았었는데 그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허위 의혹들을 바로잡는 정정을 해주죠. 그리고 꼬추와카인 저 제스처를 짤방을 본따서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이 모습에 불편함을 느꼈을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저 욕하는 건 어쩔 수 없어도 부모님 욕은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라고 하죠. 이건 뭐 부모님 욕하는 새끼들이 병신인 거고 예전 같았으면 저거 별거 아니었습니다. 저거 뭐 어때 귀엽지.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냥 진짜 웃고 넘어갈 일들이 어느 순간 우리들도 이러고 있습니다. 저 행동을 너희들이 그랬다면 우리들이 그랬으면 어쩌려고 뭐 이런 생각부터 나요. 결국엔 그냥 족같이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그냥 PC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는 잼미가 좀 더 많은 해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기하는 실수고 중립충은 몰랐다를 시전했어요. 하지만 디폴트, 멋띵, 손떨, 힘조, 동고, 성님까지 너무 많은데 끝이에요. 너무 많은 해명할 논란의 단어가 있는데 그걸 해명 안 해서 제가 의혹이 남아있다고 비꼬는 모습입니다. 그런 일반인이 어딨어. 예,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로또를 하면 돼요. 이제 해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특정 커뮤니티 장미9호라는 아이디는 다른 사람이었고 변요소연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이다. 라인 아이디도 따로 갖고 있다. 이거는 뭐 이런 제스처에서 캡처된 거고 이런 내용을 말해요. 뭐 다행히 저는 방금 말씀드린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 당시 잼미에 대한 허위 의혹들이 많았는데 그걸 잼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저는 그런 허위 의혹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정보 제공 외에는 아무 의미 없는 영상이죠. 내일 바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영상에서 감스트 남순 외질의 사건도 언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는 이 감스트 사건도 말씀해주시고 꼭 힘조 같은 다른 발언들도 해명해주세요. 이게 저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방금 보신 3개 영상의 내용들은 단순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시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잼미가 울분을 토해내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누구에게 하는 건지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죠. 논란의 저 영상의 원본을 보면 근데 씨발 그 팬덤들 내가 걔 건드렸다고 그런 거잖아. 그 사람들 건드렸다고 그냥 존나 특혜래 몇천 명 몇백 명들이 쟤 이제 좆되게 해보자 하는 거 봤어. 그 실시간으로 나 봤어. 댓글 몰아가면서 댓글 달고 하는 거 봤어. 근데 그거 씨발 일반 사람들한테 말하면 믿어? 정확히 나락즈 팬덤의 DC 갤러리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논란이 된 짜깁기 된 영상에서는 DC 팬덤 얘기는 쏙 빼놓고 그 자리에 제 영상을 넣어서 마치 저에게 울분을 토하는 것처럼 조작을 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아님을 증명했지만 뻑가는 이를 믿지 않았다. 이러면서 저의 10개월 전 영상과 같은 시점인 것처럼 잼미는 저렇게 말했지만 계속해서 뻑가가 선동하고 매도했다고 편집합니다. 저도 저 편집된 영상을 보니 역겨웠습니다. 진짜 저기에 나온 뻑가라는 사람이 있다면 악마겠죠. 제가 영상에서 종종 장난스럽게 드립을 많이 치려고 합니다. 과거엔 억양도 꼬아가면서 더 심했고요. 근데 그걸 뽑아서 배경음악을 깔고 잼미와 교차 편집을 저렇게 하니까 저런 악마가 될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저는 잼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나? 잼미가 진짜 고통받았다는 DC발 악플은 어떤 수준이었냐면 잼미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도 이런 악플들이 달리기도 하죠. 정말 사탄이라고 보는데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전 부모님께 악플 쓰는 사람들을 병신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저는 잼미를 한 번 더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20년 3월에 즉 잼미 어머니 사건인 5월 전에 대구 비하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대구 코로나 위험한데 남성 비하했던 잼미 이번엔 지역 비하 발언 논란. 그래서 잼미는 또 말실수에 대한 사과 영상을 올렸고 그래서 저는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로. 이제 보면 그냥 생각 없이 말하고 철없는 그런 동네 이쁜 동생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참 그 동네에 살고 싶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논평은 이쁘다. 그냥 단순 철없는 동네 이쁜 동생이라며 그 동네에 살고 싶다고까지 하죠.
제가 정말 잼미를 패미로 몰고 죽이려고 했던 악마였다면 과연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여러분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의 내용이나 업로드 시기 등을 보았을 때 제가 커뮤니티를 주도하고 선동해서 매도하지도 않았고 당시 3년 전 그럴 역량도 안 됐고 저 논란의 영상은 악마의 편집이자 원본 영상에서 잼미가 화를 내는 주체도 제가 아님을 밝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긴 안 해왔지만 제 영상을 조작해서 올린 채널의 주인이 있겠죠. 처음 제가 연락을 했을 때 첫 답장이 바로 저한테 부탁할 게 있다면 이유와 거래 조건을 잘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받은 답장은 혹시 지난번에 제가 보낸 이메일을 제대로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 부탁할 게 있다면 이유와 거래 조건을 잘 제시해달라.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나 봅니다. 이후에 저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채널에서는 잼미님을 위해서다 뻑가한테 피해 입은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등의 정의로운 행세를 하고 다니던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저 잼미의 개인사를 저에게 거래를 제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저의 책임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조회수와 채널 성장에 눈이 멀어 인터넷을 며칠간 시끄럽게 했던 그 논란의 태풍 속에 휩쓸려서 저 또한 이슈 유튜버로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저의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과도한 비꼬기와 억측으로 인해 피해받으셨을 잼미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저 사건 이후 추측성의 비꼬기를 자제하고 보다 확실한 정보만을 얘기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저 영상이 처음에 나왔을 때 당연히도 악의적인 편집임을 알고 있었고 많은 분들도 저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편 저 영상으로 인해 종종 비난을 받아왔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도 제가 잘한 것도 없기 때문에 저의 업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년 반이란 시간이 지난 후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과거 잼미님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제 해명에 대한 허락을 받고 싶었고 개인적으로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제가 함부로 나 좋다고 잼미님의 영상을 다시 한번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연락을 드려 제 해명을 허락받아야겠다는 계획만 잡고 증거 자료들을 보관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정확한 상황이 어땠는지를 이렇게나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 대해 실망했을 구독자님들도 있을 것이며 욕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달게 받겠습니다. 단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제가 왜 지금까지 입을 닫고 있었는지를 위한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 발언에 신중함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